네,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즉각 분리제가 도입됐습니다. 일단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을 즉각, 그러니까 더 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양육자와 떼어놓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은 1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아동보호시설도 함께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히 학대를 당한 장애 아동은 갈 곳이 없습니다. EBS 뉴스는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대 피해 장애 아동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진태희, 서진석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민간 아동 양육시설. 이곳에 있는 아동 53명 가운데 14명은 장애 아동입니다. 사회복지사 1명이 맡는 아동은 5에서 7명. 온종일 애를 쓰지만 장애 아동까지 돌보기가 힘에 부칩니다. 장애 전문가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사회복지사거든요. 장애에 맞게 케어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케어가 안 되고. 장애 아동에 매달리다 보면 비장애 아동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주 3회 어느집을 다니는 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방치라고 보시면 돼요. 장애아는 장애아에게 맞게 또 일반 아이는 일반 아이에게 맞게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아이들도 괴로워하고. 뇌전증을 겪고 있는 4살 난 민서는 이곳 생활이 3년째입니다. 돌봄 인력과 시설이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가기 위해 전국 곳곳에 문의했지만 2년 넘게 대기 중입니다. 이런 아동들 한둘이 아닙니다. 일반 양육시설 등에 있는 장애 아동은 전국적으로 10%에 달합니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의 수용 인원은 2014년도 전국 473명에서 지난해 361명까지 줄었습니다. 하지만 장애 아동 중에서도 학대를 당한 아동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이어서 서진석 기자입니다. 한쪽 발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시은이는 돌이 지나도록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심장도 온전치 않아 복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처음 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엑스레이에서도 충분히 뼈의 모양이 틀어져 있는 것과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보였기 때문에. 엄마는 지난해 말 아동보호기관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아이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다며 자신과 분리를 요청한 겁니다.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속적으로 양육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보호 조치를 원해서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이제 보호 조치를 진행을 한 거죠. 학대를 받은 아동을 위한 쉼터는 포화 상태인 탓에 시은이는 아동 양육시설, 이른바 고아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긴 한데 이마저도 언제 자리가 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뛰는 거는 아마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뼈를 갖다가 자른다든지 이제 뼈를 관절 움직임이 없게 굳혀버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속상하고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건 학대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쉼터. 맞춤 인력과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어린 시은이에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동의 어떤 행동 특성에 따라서 그 성인 장애인이 견디지 못하고 성인 피해 장애인 쉼터에서는 보육 교사까지 지금 배치하고 있지는 못한 현실. 그래서 학대 장애 아동만을 위한 전용 쉼터는 현재로선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 3년간 학대를 당하는 장애 아동은 매년 100명이 넘는데 이들을 위한 쉼터는 오는 7월에야 고작 6곳이 신설되고 이마저도 최대 정원이 24명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학대를 당하는 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학대와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는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쉼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